박혜경입니다. 비욘디 채널의 닥튜브 코너에 제가 한번 이제 유방 질환에 대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방송을 한번 해보니까 물론 생방송을 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하고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면서 피드백을 받는 게 저도 한번 해보니까 많이 가까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바로바로 좋은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잘 맞는 프로그램 같아서 방송을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과 유방질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그리고 좋은 정보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유방외과 질환 중에서 유방 검사는 어떤 것들이 있고 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 코너 제목을 정해봤어요. 염차경 원장의 유방 이야기, 유방 톡톡. 그래서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유방에 관해서 평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맞는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중간중간에 질문 올려주시고요. 제가 설명과 연관된 질문이면 바로 대답을 해드리고, 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께 우선은 주제를 좀 정해봤어요. 유방암 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유방 석회화에는 무엇이고, 석회화가 뭐고, 어떨 때 검사가 필요한지, 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치밀 유방이란 뭔가, 섬유선종, 유방암에 관한 또 오해, 진실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주제를 좀 잡아봤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이나 유방에 관해서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콩이님 조직검사 하시고 기다리시는 날이라고요. 네. 제가 조금 이따 조직검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조직검사는 이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모양일 경우, 이제 조직검사로 확진을 해야 되는 경우예요. 저희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제 질문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유방 건강 상식. 오늘 유방암 검사 코너입니다. 유방암 검사를 우선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리 검사 장비가 발달했더라도 환자가 해주는 얘기. 이제 이거를 히스토리 테이킹이라고 하거든요. 과거력, 그다음에 증상의 변화 이런 게 이제 전문의의 진찰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만져서 아는 것도 진찰이지만 환자분의 말을 잘 청취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내는 것도 전문의의 일이죠. 그래서 이 임상 진료실에 들어와서 첫 순간부터 환자가 나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 여기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전문의 진찰과. 그러면 이제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에 유방 영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유방암 검사를 하기 위한 기본 검사는 유방 촬영과 유방 초음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유방 촬영과 초음파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소견이 나올 경우에는 이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전문의의 진찰, 유방 영상 검사, 그 안에는 유방 촬영과 유방 초음파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조직 검사가 동반되게 됩니다. 그러면 유방 촬영이란 뭐냐? 여성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이제 유방을 아주 세게 압박해서 찍는 이제 영상 촬영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검사를 같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유방 촬영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초음파에서 볼 수 있는 게 다르거든요. 보시면은 유방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쉐입이 여성의 유방인데요. 전체가 이렇게 좀 약간 까맣게 보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있는데 보통 말하는 우리가 치밀 유방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치밀 유방은 이렇게 유방 촬영을 보면서 말을 하는 건데 여기 A 사진, 왼쪽에 A 사진 보시면은 전체가 지금 좀 까맣게 보이죠. 이 까맣게 보이는 건 다 지방입니다. 그리고 B단계로 갔더니 여기 좀 하얀 부분이 좀 생겼어요. 이게 이제 유방 조직, 유선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전체가 다 지방, 그리고 전체가
유선 조직이 전체 유방의 25% 미만일 때를 A단계, 1단계라고 하고요. 그리고 25%에서 50% 미만일 때 여기는 2단계 유방의 밀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C단계 왔더니 이렇게 유방의 조직이, 유선 조직이 많이 늘어났죠. 이럴 때 유방 조직이 50% 이상일 때 이게 바로 치밀 유방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치밀 유방이라고 하는데요. 이 D단계 보면은 C단계보다 더 유방 조직이 많죠. 이거는 이제 유선 조직이 전체 유방 부피의 75% 이상일 때 중증도 이제 치밀 유방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여성 40대 이상 여성의 거의 90%가 중중도 치밀 유방입니다. 그래서 치밀 유방이래 나는 다들 그렇게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찍어도 안 나오는데 그냥 초음파 검사만 할까? 선생님 너무 아파요. 저 이 검사는 안 할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치밀 유방이 왜 이제 문제가 되냐면 유방에 혹이 생겨도 이 사진에서는 하얗게 생겨요. 하얗게 보여요. 혹도 암도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서양 사람들의 유방은 보통 이렇게 보이거나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조그만 혹이나 암이 생겨도 얼른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 동양 여성들은, 한국 여성들은 이렇게 치밀 유방 C단계나 D단계로 보이기 때문에 뭐 아주 큰 혹이나 큰 암이 생기면 보이겠지만 작은 혹이나 작은 암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치밀 유방일 때는 항상 초기 유방암을 놓치지 않으려면 유방 초음파를 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 사진을 왜 찍느냐? 어차피 우리는 대부분 치밀 유방이라서 작은 혹도 안 보이고 아프고 또 유방 촬영은 초음파랑 달리 방사선을 받거든요. 그래서 몸에 좋지도 않아요. 자주 찍으면 좋진 않지만 그럼 왜 찍어야 되는지 제가 다음 사진을 보면 답이 있습니다. 네, 유방 촬영 너무 아프죠? 네, 맞아요. 이 사진은 보시면 아까 보셨던 유방 촬영 사진이고요. 이게 오른쪽 유방이고 여기 유두가 보이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하얀 점들이 있고요. 자, 여러분들 잘 보시라고 제 옆에다가 그 부분을 확대해서 이렇게 놔뒀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얗게 생긴 점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면 유방에 생긴 돌, 네, 석회화입니다. 이 석회화가 왜 문제가 되냐면 돌은 우리 몸 어디든지 생기잖아요. 뭐 요로결석, 담낭결석 어디든지 돌은 생길 수 있는데 다른 장기에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소변이나 담즙이 나오는 길이기 때문에 증상을 야기시키는데요. 유방에 있는 돌은 증상이 없어요. 근데 뭐 있다고 해서 괜찮지만 있는 분도 많지만 모양이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유방암에 생기는 석회화는 일반적인 괜찮은 양성 석회화는 그냥 동그랗거나 모양이 예쁘면서 이렇게 한 군데씩 이렇게 한 개씩 두 개씩 산발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석회화는 괜찮고요. 돌이기 때문에 한 번 생기면 그 다음 사진으로 계속 나와요. 없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유방암에서 보이는 석회화는 모양이 다 달라요. 모양이 다 다르면서 그리고 저렇게 모여 있어요. 한 10개, 20개 모여 있어서 군집성 미세석회화, 크기가 작은 거를 미세석회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세석회화하면서 저렇게 모여 있는 경우. 근데 이런 석회화는 초음파에서는 안 보입니다. 이제 아셨죠? 치밀 유방이라서 혹은 잘 안 보이고 가려져서 발견이 늦어질 수 있지만 이런 석회화는 또 초음파에서 안 보이고 특히 초기 유방암, 우리 상피내암이라고 하죠. 상피내암은 혹은 없으면서 이렇게 석회화로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방 촬영과 유방 초음파 두 가지 검사를 같이 병행해야 정확한 유방암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궁금증이 풀리셨어요? 네, 이옥수님, 네, 치밀 유방이라서 엑스레이와 초음파 동시에 보는데, 폐경기 이후, 예, 물론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제 대부분 치밀 유방이지만 이 유방 조직은, 유선 조직은 나이에 따라서 좀 변하는데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대부분 치밀 유방이지만 한 70대, 80대 되면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유방 조직이 지방 조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 7, 80대 여성의 유방이 서양 여성의 유방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옥수님, 친정 올케와 시누이가 유방 사기로 수술을 받으셔서 이제 걱정되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오늘 제가 매주 목요일, 매주는 아니고 이제 격주로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목요일 10시에 여러분 찾아뵐 건데요.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려고 마음먹은 것도 제가 이제 자가검진의 중요성과 이제 유방외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유방암은 물론 이제 진행된 기수로 발견될 경우에는 치료가 어렵고 예후도 좋지 않지만은, 초기에 발견할 경우 완치율이 98%를 넘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유방암, 환자가 직접 만져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유방암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많이 유방암 자가검진이나 조기 발견에 이제 많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방송을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리 만져도, 아콩이님, 네. 아무리 만져도 모르겠던데, 자가검진으로 도움이 될까요? 방법이 중요해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자가검진 하라고, 자가검진 해보셨나요? 그러면, 네, 뭐, 멍울이 만져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자가검진을 할 때 보통 이렇게 집게 모양으로 만지시거든요. 그러면은 정상 유방 조직도 멍울처럼 만져집니다. 그래서 자가검진을 하실 때는 손바닥으로, 가운데 여기 세 손가락으로 넓적하게 이렇게 펴서 문지르듯이 만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빠지는 곳 없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만져보시고, 혹이 있는 부분은요, 이 손을 누를 때 그 경계 부분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섬유선종 같은 괜찮은 혹은 만져지더라도 조금 사이즈가 커야 만져지고, 만져질 때 이렇게 고무공처럼 잘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유방암은요, 많이 딱딱해요. 많이 딱딱하고, 또 암의 특성상 주변 조직을 침범, 이렇게 끌어당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질 때 사이즈가 좀 작아도 한 1cm 정도만 돼도 만져질 수 있고, 만져질 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거를 평소 내 가슴 상태가 만졌을 때, 내 가슴이 정상적으로 어떻게 만져졌지를 기억하고 있으셔야 변화가 있을 때 빨리 알 수 있어요. 평소에 잘 모르겠어요가 정상이에요. 별게 없으시면은 잘 모르시는 게 맞고요. 그것만 익숙해져 있으시면은 정말 뭐가 생겼을 때 빨리 병원에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렇게 사기에 발견하시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만져져서 오시면은 만져져서 일찍 오시면은 1, 2기 정도의 발견이 되시니까요. 그럼 예후도 좋고 치료도 잘 됩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다시 이제 강의로 돌아갈게요. 이제 유방암 검사 중에 유방 촬영, 아파서, 그리고 치밀 유방이라서 또 초음파 검사 하라는데 꼭 해야 되는지 잘 들으셨죠? 아까 잘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얀 점처럼 유방 촬영에서 이렇게 하얀 점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 좀 개수 아주 많아요. 그리고 모양도 다 다르거든요. 이렇게 모양이 안 예쁜 석회화들이 모여 있는 경우는 유방암 을 의심할 수 있는데, 이 석회화는 이제 초음파에서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치밀 유방이라도 석회화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두 가지 검사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럼 다음 초음파 검사. 초음파 검사는 문지르면서 하는 검사라서 아프지도 않고 방사선 피해도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는 하면 되는데요. 제가 우선은 정상 유방의 초음파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저 환자분들 오시면 항상 저는 설명을 드리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환자분들이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설명 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 설명 드리다 보면은, 이게 정상이니까 제가 이게 혹입니다. 여기가 좀 이상한 부분이에요. 설명을 드릴 때 이해가 좀 쉬우시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제 화면을 보시면, 여기 좀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 여기 좀 하얀 부분이 있죠? 여기가 정상 유방 조직입니다. 그리고 유방 조직 여기 조금 앞쪽에 약간 어둡게 보이는 까만 층이 있는데요. 이게 피하 지방층이에요. 지금 이분은 좀 날씬하셔서 피하 지방층이 좀 얇거든요. 근데 여러분, 살찌면 가슴도 커지잖아요. 여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살찌면 가슴이 커지거든요. 그럼 이런 지방 부분이 조금 늘어나는 거고요. 조금 더 살이 많이 찐다 그럼 여기 유방 조직 뒤쪽에도 이제 지방층이 조금 보이죠. 피하 지방층 바로 위쪽이 여기가 피부예요. 이쪽이 바깥쪽이겠죠. 피부가 보이고, 유방 조직 뒤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줄무늬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우리 고기 보면 우리 줄무늬 있죠. 여기가 바로 근육입니다. 네. 그래서 정상 유방 구조가 이렇게 근육, 유방 조직,
지방, 피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럼 유방에 혹이나 유방암이 생겼다. 그럼 어디에 생기느냐? 여기 유방 조직 안에서만 생깁니다. 그럼 이 안에 뭐가 이렇게 까맣게 혹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정상 유방 구조는 이렇게 보여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네. 수박이 조아님, 유방검사는 몇 살에 처음 하면 되나요? 보통은 이제 뭐 20대에 미리 할 필요는 없고요. 증상이 있으시면, 왜냐면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이제 양성 종양들, 유방에 생긴 혹이 대부분 괜찮은 혹이거든요. 괜찮은 건 양성이라고 하거든요. 유방암은 악성. 괜찮은 혹은 보통 이제 여성 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되는 20, 30대에 많기 때문에 자가 검진을 열심히 해보셔서 증상이 없다, 뭐 유방통이나 만져지는 먹물이나 뭐 분비물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없다, 그러면은 뭐 30대에 처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대는 좀 빠르고, 네, 20대라도 그렇게 먹물이 만져지는 증상이 있으시면은 검사 시작하시면 좋고요. 보통 20대에는 저렇게 나쁜 석회화가 생기는 확률이 적어서 유방 촬영을 안 합니다. 네. 네, 수박이 조아님 답변 되셨나요? 네. 제가 질문 답변 하나 해드리고 갈게요. 금분신님, 나이가 70세 지나면 유방암 안심해도 되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암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 뭐 이것 때문에 암이 생긴다, 유방암을 포함해서 다른 암, 뭐 물론 주된 요인은 있지만 암이라는 거는 복합적인 거예요. 유전자도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손상을 받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모든 암은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유방암은 어떻느냐? 서양은 이렇게 그 유방암 발생 곡선이 이렇게 증가돼요. 보통 나이가 증가할수록 암 발생률도 증가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어떻게 생겼냐면 40대가 제일 높고 좀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점차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암은 나이가 드신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고요. 항상. 근데 이제 유방암은 특징은 또 여성 호르몬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40대가 높고 40, 50대에 폐경 그 주변의 발병률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자가 검진 열심히 하시고 정기적인 검사는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상 제가 초음파 소견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병변은 어떻게 보이는지 정상을 잘 이해하셨으면은 병변이 딱 보이실 거예요. 예, 이제 사진 보이시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기 사진을 보시면 여기 정상 유방 부분이 이렇게 있고, 이분은 좀 지방이 많으시죠? 네, 지방 조직, 여기가 피부, 뒤에 근육이고, 아까 제가 혹이나 유방암이 생기면 유방 조직 안에만 생긴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혹 보이시죠? 네. 이게 바로 유방에 생긴 종양인데요. 이 종양이 어떤 종양이냐? 보시면은 여기 밑에 사이즈가 있습니다. 한 1.7cm 정도 되고요. 이 제 모양을 제가 설명을 해보면 넓적하고 경계도 잘 보이고 유방 조직이랑 평행하게 이렇게 넓적한 거예요. 그래서 예쁘게 흔히 말하면 제가 환자분한테 설명할 때 강낭콩 같이, 커피콩 같이 생긴 혹, 이게 대표적인 유방의 양성 종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1.74cm지만 요 정도 모양이고 요 정도 사이즈면은 그냥 주기적인 검사, 그냥 조직 검사 없이 초음파 검사 한 6개월 간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조직 검사는 안 했지만 뭐라고 예상이 되냐면 섬유손종이에요. 그럼 모든 섬유손종은 그냥 지켜봐도 되느냐? 이제 변화가 있을 때는 그때 조직 검사하거나 떼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렇게 한번 보신 거와 또 이제 처음 보시는 거는 다르잖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넓적하게 매끈하게 예쁘게 생긴 혹은 보통 조직 검사 없이 크기나 모양의 변화가 없다면 그대로 지켜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유방에 생기는 대표적인 예쁜 혹의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암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정상 부분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정상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그 안에 시커먼 부분 보이시죠? 화면 잘 보이시나요? 이게 크기를 사이즈를 보시면은 0.8cm가 여기 가로예요. 세로가 1.29cm.
가로보다 세로가 더 길죠. 이게 암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키가 크다. 그 초음파 소견에서는 털로 된 와이드라고 하는데 키가 큰 게 안 좋은 혹입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넓적한 혹이 예쁘다 그랬잖아요. 이건 넓적하지 않아요. 암은 절대 넓적하지 않고요. 키가 커요. 키가 큰 게 가장 중요한 소견이고, 그리고 아까 그 예쁜 혹, 커피콩 같이 생긴 예쁜 혹은 경계가 매끈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사진 보시면은 어디가 경계인지 잘 모를 정도로 잘 경계가 안 보이고, 여기는 이렇게 불규칙하게 생겼고, 그쵸? 경계가 모호하면서 불규칙하게 생겼고, 키가 큰 거. 그리고 시커매요. 저응명.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거는 암에 해당하는, 암이 의심되는 병변입니다. 차이를 아셨나요? 정상 구조가 어떻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괜찮은 혹. 유방에 생긴 혹의 90%는 물론 없는 게 마음 편하고 걱정이 안 되겠지만은 혹이 있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유방에 이제 있는 혹의 모양이 중요한 거고, 괜찮은 모양의 혹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내가 몇 개가 있더라, 오른쪽에 몇 개, 왼쪽에 몇 개래, 막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지 말고요. 모든 병에 제일 안 좋은 게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혹 양쪽에 있다더라,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 주기적으로 놓치지 않고 검사만 하시면 돼요. 왜냐면 괜찮은 혹도 가끔가다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제임스 홍이 홍 박사님이시군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예쁜 혹의 모양을 보여드렸고, 지금 보시면 유방암의 모양은 이렇게 키가 크고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불규칙하거나 시커멓게 이렇게 생긴 게 유방암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기수를 나누는데 이거는 초기에 해당되는, 이 정도만 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가검진에서 만져집니다. 왜냐면 키가 크니까 뾰족하게, 그리고 딱딱해요. 섬유선종은 그래도 부드럽게, 단단하지만 부드럽게 만져지지만 유방암은 딱딱하기 때문에 저 정도 사이즈만 돼도 만져집니다. 그래서 자가검진이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병원은 오시기 힘들잖아요. 이제 마음 먹지 않으면 오시기 힘든데, 자가검진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어요. 집에서. 그리고 이제 생리가 있으신 분들을, 폐경천 여성분들은 우리 보통 생리할 때는 가슴이 커지고 단단해지고 좀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은 혹은 잘 안 만져질 수 있는데, 그래서 생리 끝나고 한 3일에서 5일, 그때가 제일 유방이 작고 부드러울 때라서 잘 만져지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유방이 크신 분들은 이제 앉아서 만지시면 잘 안 만져질 수 있으니까 누워서 만지시면은 가슴이 이렇게 펴져요. 펴져서 이렇게 잘 꼼꼼하게 만져보시면은 평소에는 잘 모르시는 게 정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별게 없으시기 때문에. 근데 변화가 있을 때 빨리 아는 게, 이 유방암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확실히 예방할 수 있대, 이런 거 없어요. 그 대신 빨리 발견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유방암 의심되는 소견이 있을 때 50대 중반 자가증상이 없을 때 정기 검진을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검사를 하셔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방 촬영, 유방 초음파를 하셨잖아요. 정상 소견이다. 그러면 1년 있다 건강 검진 하시는 것처럼 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만약에 혹이 있거나 지켜봐야 될 병변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혹의 모양이나 크기에 따라서 6개월 정도로 조절하는 경우 있습니다. 네. 정말 깨끗하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한두 번 간격으로 봤는데 계속 깨끗하시다 그러면 2년으로 늘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환자분의 상태, 그다음에 그런 검진 시기에 따라서 조절을 해드려요. 혹이 있어서 6개월 간격으로 봤는데 6개월 간격으로 한 1, 2년 봤는데 계속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제 1년으로 늘려드려요. 뭐 몇십 대는, 뭐 30대는 몇 년에 한 번, 40대는 이게 정해진 건 없고요. 이 환자분이 어떤 상태인지, 정상인지, 관찰해야 될 병변이 있는지, 조금 더 잘 관찰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기간은 6개월에서 2년까지 이렇게 주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암 의심병변이 있을 때 그러면 이건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눈으로 보기에 영상 검사에서 암 의심병변이 있다. 그럼 이거는 확진이 필요하거든요. 확진이라는 건 이 조직을 직접 얻어서 이제 병리 슬라이드로
현미경으로 봐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조직 검사인데요. 다음 사진이에요. 이렇게 저게 총이에요. 스프링 총이라고 탕 하면서 이제 뭐 예전에는 좀 주사기로 하는 방법도 있고 새침 흡인이라고 방법도 있고 이렇게 총조직 검사도 있고 다음에 나올 조금 더 많이 얻는 방법인데 요새는 새침 흡인 검사는 많이 하지는 않고요. 제일 정확한 검사가 총조직 검사입니다. 왜냐하면 조직 검사라는 건 조직을 얻어서 확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조직을 얻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 여기가 이제 스프링 총이라서 이 바늘이 이렇게 혹을 관통해서 이 사진은 조금 잘못되는데 저렇게 흉벽을 향해서 들어가진 않고요. 저 멀리서 혹이 있다고 혹 바로 위를 찌르는 건 아니고 흉벽 뒤 제가 아까 뒤쪽에 근육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육을 손상시키지 않으려면 근육이랑 평행하게 멀리서 들어가요. 그래서 혹을 관통해서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혹당 정확하게 하려면 한 5개 정도, 5번 정도 탕 하면서 이제 저 스프링 총이 조직을 얻어냅니다. 조직 검사요. 아콩이님 괜찮으셨다고요? 근데 조직 검사가 원래 아파요. 왜냐하면 수술이나 다른 검사는 천천히 이제 스무스하게 들어가서 떼내는 거라서 괜찮은데 이 조직 검사는 총조직 검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프링 총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뜯어내고 또 제가 한 5번 정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아플 수 있는데 물론 혹의 위치에 따라 달라요. 조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좀 표면에 있는 유방 조직 중에서도 이쪽 피부 표면에 가까이 있는 혹은 좀 들어갈 때 통증이 조금 덜하고요. 깊이 있는 건 좀 멀리서 들어가야 돼서 조금 많이 뚫고 들어가야 돼서 위치에 따라 다르고 또 크기에 따라 다르고 또 환자분 따라 다르고 그래요. 근데 좀 아픕니다. 총조직 검사라서. 네. 안 아프셨다니 다행이네요, 막공이님. 네. 김용호님, 네. 유방이 옥신옥신해서 눌러보면 아프고 울퉁불퉁하게 만져지는 것도 있는데 생리전 호르몬의 영향이죠. 네, 생리전에 이제 보통은 유방통이 있으신 원인이 이제 생리주기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뭐 생리랑 연관 없이도 유방통은 이제 있으실 수 있고요. 이제 처음 만져보시면 특히 마르신 분들은 지방 조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유방 조직이 바로 만져져서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 만져서 이게 다 혹인가? 이게 뭐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계속 만지다 보시면은 이제 이게 정상이구나에 익숙해지셔요. 그래서 제가 매월 생리 끝나고 3일에서 5일 제일 부드러울 때 항상 자가 검진을 하셔서 내 가슴이 어떻게 만져지는 게 정상인지를 알고 계셔야 한다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야채님, 가슴에 혹이 있어서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는데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리셔서 통증은 없으나 걱정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방에 생기는 혹이 대부분은 아까 예쁜 모양이면은 수술이 필요 없는 혹이 훨씬 많아요. 90%는 지켜봐도 되는 혹이고, 제가 6개월 간격이나 혹의 모양에 따라서 이제 1년 간격으로 검사를 하는 건데요. 이제 지켜봤는데 갑자기 커지거나 아니면 모양이 변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필요한 시기에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양성 종양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야채님? 근데 양성 종양이 떼야 될 경우는 이제 이런 게 양성 종양이 암으로 변하진 않아요. 변하진 않지만 이렇게 커지는 변하는 혹이 있으면 유방 조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방암 위험을 높입니다. 이런 커지는 혹이 있는 분들은 그냥 예쁜 혹이 있는 분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정상인 분에 비해서 유방암 위험도를 높이는데 얼마큼 높이느냐 그거는 진단명에 따라 좀 달라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섬유선종 중에서도 이렇게 예쁜 모양이 있지만 이게 6개월 지나서 봤더니 2배로 커져 있더라. 그러면 이건 자라는 섬유선종이거든요. 그럴 때는 유방암 위험을 1.7배 보통 2배 정도 네, 올리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권유한 이유를 잘 설명을 들으셨다면 시기를 결정해요. 왜냐하면 이게 커져서 수술을 권했다면 더 커질 가능성도 있고요. 수술이라는 거는 꼭 필요할 때 해야 하지만 이제 해야 할 병변이라면 더 커지기 전에 해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주치의 선생님께 잘 설명을 듣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은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왕성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커지는 혹은 20, 30대 여성이 더 많습니다. 네, 오렌지 1111님, 유관이 늘어지는 게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유선은 이제 보통 한쪽 유방에 우리가 전 나오는 길을 유선이라고 하는데요. 한쪽 유방에 한 15개, 20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유선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늘어나면 그 늘어난 유선 안에 이제 액체가 고이면은 분비물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분비물도 이제 맑은 색, 속옷에 묻는 정도로 맑은 색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러다가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요. 유선이 늘어진 것 자체, 유관이 확장됐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암하고 연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분비물 색깔이 혈성, 붉은색으로 갑자기 한쪽에서만 나온다던가 이런 거는 유방암의 증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아까 촉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해요. 거울로 이렇게 샤워하시기 전에 거울 보고 가슴 모양을 잘 살펴보세요. 평소랑 비슷하게 양쪽 모양이 비슷한지, 피부에 뭐 변한 게 없는지, 그리고 분비물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원래 함몰유두이신 분도 있는데 함몰유두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함몰유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방암이 유두 뒤쪽에 생기면 제가 아까 유방암은 주변 조직을 당긴다고 했잖아요. 주변 유선 조직을 당기기 때문에 함몰유두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함몰유두가 됩니다. 그래서 피부 눈으로 봤을 때도 변화가 있을 경우에 그래도 이것도 증상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리던 거 다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총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진단명이 나와요. 근데 이제 초음파상에서 저렇게 모양이 조금 이제 예쁜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양성 혹도 이제 모양이 조금 경계성인 모양이 있어요. 경계도 예쁘지 않고 저렇게 넓적한 모양도 아닌데 그렇다고 딱히 암의 모양도 아닌. 그래서 조직 검사로 확인해야 될 모양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총조직 검사를 하는데요. 그러면 진단명에 따라서 이제 지켜봐도 되는 혹이 나온다. 진단명이 그러면은 이제 6개월 간격으로 추적 검사를 하는 거고요. 조직 검사를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증식성 병변, 유방암 위험을 높이는 증식성 병변이 나올 때는 혹의 모양과 크기 이제에 따라서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조직검사 방법의 한 가지는 다음에 나온 이제 진공 흡인 생검, 보통 이제 맘모톰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총조직 검사하고는 좀 다른 방법이. 총조직 검사는 제가 아까 그 스프링 총이라서 많이 아프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좀 총조직 검사보다 훨씬 굵은 바늘이 들어가고 이게 이제 여기 앞에 그 칼날이 이렇게 나오면서 회전을 하고 나오면서 이게 빨아들여요. 혹 부분을 빨아들여서 이렇게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맘모톰은 이제 약콩이님, 네, 맘모톰도 통증이 심하신가요? 이제 물어보셨잖아요. 맘모톰은 이제 조직 검사는 이게 뚫고 들어갔다 나오는 거라서 그 부분을 다 마취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파요. 총이라서 아프고. 근데 맘모톰은 앞뒤를 이제 마취를 한 다음에 천천히 들어갔다가 스무스하게 떼내는 거라서 제일 유방에서 하는 검사 중에 제일 아픈 게 이제 총조직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해하기 쉽게 어떨 때 맘모톰을 하느냐 이해하기 쉽게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총조직 검사에서 나오는 조직의 크기예요. 이 정도도 보통의 우리가 혹이 있다 그러면 유방암도 그렇고 이 정도 총조직 검사 한 5, 6개. 저는 이제 양성 혹이다 한 5개 정도를 조직을 얻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방암일 경우에는 좀 많이 얻어요. 왜냐하면 그 진단에 필요한 것도 있지만 다른 특수염색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이 정도 총생검으로 하는 사이즈의 검체도 충분합니다. 그럼 어떨 때 맘모톰으로 조직 검사 해야 되느냐? 이 보시면은 맘모톰도 이제 굵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새는 이렇게 8게이지 아주 굵게 나오고 이게 발달 사항입니다. 이렇게 점점 굵은 바늘이 나오면서 그래서 훨씬 많잖아요. 조직 검사보다 지금 훨씬 많은 조직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하냐면 사이즈가 작은데 모양이 안 이쁜 경우 그러면은 한 5mm면은 조직 검사하고 나면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모양상 안 이쁘다. 떼면서 조직 검사 하는 경우에 맘모톰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석회화.
석회화가 이제 초음파에서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안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석회화는 이렇게 딱 콕을 형성하기보다는 퍼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퍼져 있는 경우에 이 석회화가 물론 저렇게 전형적으로 암처럼 생긴 석회화도 있지만 이게 암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 모양의 석회화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부분만 떼는 게 아니라 석회화가 최대한 많이 포함되게 넓게 조직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맘모톰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충분히 조직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최세라님, 미레나 시술로 섬유손정이 더 커지나요? 네,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유방에 생기는 혹이, 모든 혹들이 여성 호르몬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섬유손정은 임신 중에도 커질 수가 있어요. 호르몬 변화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할 수는 있는데요. 네. 네. 최간지님, 모유 수유하면 유방암이 안 생긴다. 안 생기는 건 아니고요. 유방암의 위험 요인이 있어요. 유방암을 높이는, 제가 아까 양성혹, 이렇게 자라는 증식성 혹이 있으면 유방암 위험이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자라는 섬유손정은 1.7배 유방암 위험을 높인다. 모유 수유하면 유방암 위험을 낮춰줍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가검진만큼 중요한 게 유방암이 안 생기게 할 수는 없지만 위험도를 낮출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방암의 그럼 위험 요인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여성 호르몬인데 평생 동안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수록 유방암이 이제 많이 생기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생리 기간이에요. 요새는 이제 발육 상태도 좋아지고 영양 상태가 좋아져서 체형도 이제 서구화돼서 초경도 일찍 하고 폐경도 늦게 해요. 그럼 여성 호르몬의 노출이 더 오래돼요. 그래서 예전보다 유방암이 늘어나는 원인이 생리를 오래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임신을 하고 모유수를 하면은 그런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출산을 많이 할수록 모유수유를 할수록 유방암 위험이 줄어듭니다. 근데 출산과 모유수유 이런 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유방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게 식습관. 유방암이 서구형 암이거든요. 한국에 사는 여성과 뉴욕에 사는 여성의 유병률은 달라요. 평소에 뭘 많이 먹느냐. 이게 서구화 암이기 때문에 서구화된 식습관이 제일 안 좋고요. 기름기 있는 음식, 그리고 이제 흰가루들 다 안 좋아요. 설탕, 밀가루 이런 거 안 좋고. 그래서 고기든 드셔도 되는데 골고루 드시고 고기를 드실 때 기름이 있는 부분보다는 이제 담백하게 드시는 게 좋아요. 기름기 없는 부분으로 담백하게 드시고 야채, 채소 많이 드시고 골고루 영양 섭취하시고 적정 체중 유지하시고 네, 중요합니다. 네, 최희택님, 조직검사 후에 넓은 부위가 피멍이 생겼는데, 원래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뚫고 지나가고 여러 번 하는 거잖아요. 그 주변 뚫는 부분에 혈관이 조금만 터져도 이제 멍이 들 수 있어요. 한 1주, 길게는 2주 지나면 없어지고 약간 욱시는 거리는 것도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이거에 대해서 다음에 제가 강의한 내용 중이나 아니면 유방에 대해서 검사 이제 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네, 김숙숙님, 40대시고요. 자려고 누웠는데 통증이 있어요. 생리 끝나고 일주일 뒤에 가볍게 콕콕 찌는 통증이 있다.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런지는 여성이면 유방통은 누구나 있을 수는 있어요. 네, 뭐 생리랑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뭐 개인마다 약간 유발 요인은 있을 수 있겠죠. 뭐 속옷을 맞지 않는 걸 입었다던가 아니면 뭐 너무 압박을 했다던가, 뭐 커피도 그럴 수 있고 스트레스도 원인 될 수 있는데, 그냥 유방의 통증은 특별한 원인 없이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오래 가거나 심하거나 자주 그럴 경우 치료하기도 하는데, 만져서 다른 증상이 없거나 이제 멍울이나 다른 증상과 동반되지 않는다면 통증은 일시적인 가끔 있는 통증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미나님 43세 여성이시고요. 네, 겨드랑이 통증, 가슴과 검사하셨는데 혹이 작아서 괜찮다고 하신다. 처음 발견됐다고 하면 물혹이면은 한 1년도 괜찮은데요. 혹은 사이즈보다 중요한 게 모양이에요. 그래서 처음 발견되신 혹이라면은 발견된 혹이라면은 6개월 있다 초음파 검사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그 다음에 6개월 간격으로 봤는데 별 변화 없다. 그러면 이제 1년으로 늘리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블루스카이님 가족력이 있는 40대인데 얼마 간격으로 검사를 해야 할까요? 가족력이라는 거는 2명 이상 직계나 이제 형제 자매 중에 2명 이상이 있을 때 조금 이제 유방암 가게라고 생각하는데 한 분, 뭐 40대 이상에서 한 명이 유방암이 있었다. 이모나 어머니, 이거는 가족력이라고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항상 이제 오시는 분이 엄마가 유방암이세요? 아니 뭐 이모가 한 분 유방암이세요? 이거는 유방암 환자 100명 중에 100명 중에 유전 때문에 생기는 환자분은요 3명도 안 되세요. 그럼 나머지 97명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 종합적인 원인입니다. 그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일 중요한 원인은 식습관. 근데 우리가 식습관은 마음대로 이제 바꿀 수 있잖아요. 의지대로. 그래서 몸에 좋은 거. 오히려 이제 물론 제가 많은 유방암 환자분들 보지만 유방암 환자분들은 오히려 진단받으신 후에 훨씬 건강해지세요. 왜냐면 그 몸에 좋은 거, 나쁜 거 안 하시고 이제 왜냐면 치료의 과정이거든요. 뭐 항암 치료, 호르몬 치료, 방사선 치료가 끝나고 나서 평생은 이제 같이 가야 할 친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재발을 안 하게 내 몸을 건강하게. 그래서 몸에 좋은 음식 드시고 적정 체중 유지하시고 운동 꾸준히 하시고. 네. 한 명이시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연령도 중요해요. 한 명인데 35세에 걸렸다. 이건 유전 좀 영향이 있는 거고요. 이제 40대 이상의 한 명 가족이 있으시면 크게 유전 걱정은 안 하시고 유방암에 좋지 않은 유방암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한하늘님 50대이시고 생리 끝난 지 1년, 폐경되신 지 1년 되셨다고요. 2년 전에 혹이 있었는데 괜찮은지 궁금하시네요. 네, 궁금하다고 물어주셨고요. 2년 전에 있으셨으면 그 다음에 추적 검사는 하셨나요? 뭐 변화가 중요하니까요. 이제 폐경이 되시기 전에 검사하시고 지금 폐경 되셨으니까 조금 작아졌을 수도 있는데 변화 한번 검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가 검진 해보시고. 네. JP, 안녕하세요, 원장님. 유방암의 경우 5년에서 10년에 걸쳐서 발병 전까지 이미 진행된다고 하던데 여성 호르몬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피검사에서 뭐 에스트로겐, 뭐 프로게스테론 올라갔을 경우 예측을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거 좀 잘 아시는 분 같은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유방암 환자가 여성 호르몬 영향을 받는다고 하지만 유방암 환자들이 일반 여성분보다 여성 호르몬이 올라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유방암 환자들 물론 여성 호르몬 영향을 받지만 그래서 여성 유방암 치료를 하고 나서 여성 호르몬 억제제를 드세요. 그게 저기 이제 질문해 주신 아로마타제 이니비터가 여성 호르몬 억제제 중에 하나인데 폐경 전 여성과 폐경 후 여성이 이제 드시는 유방암 호르몬 억제제가 다른데 저 아로마타제 이니비터라는 거는 폐경 후 여성한테 쓰는 호르몬 억제제예요. 근데 어떨 때는 저 약을 예방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냐면 안젤리나 졸리처럼 유방암 유전자가 변이가 발견된 여성인 경우 아직 유방암이 발생되지 않았지만 가족 중에 3명 정도 유방암이 발생이 됐고 그 유방암 환자 가족이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근데 유방암 유전자 브라카라고 하거든요. BRCA1, 2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혹은 두 가지 다 변이가 있는 경우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검사를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엄마도 유방암, 이모도 유방암, 이모의 딸인 사촌 언니도 유방암. 그럼 우리 엄마 이제 그러면 이모랑 사촌 언니가 검사를 하셨잖아요. 유전자 변이가 나왔어요. 우리 엄마도 검사를 했더니 유전자 변이가 나왔어요. 그러면 나나 우리 여동생이나 남동생한테 그 유방암 유전자가 내려왔을 확률은 50%예요.
그러면 엄마가 유전자가, 만약에 엄마도 유방암이지만 이모랑 사촌 언니는 유방암 유전자가 나왔지만 엄마는 유전자가 없이 유방암 생겼을 수도 있고, 근데 엄마가 유전자가 없다면 나는 검사 볼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엄마가 유전자 변이가 있었다. 그러면 나는 검사해 봐야 돼요. 그랬을 때 유전자 변이가 없다. 그러면은 저렇게 미리 예방적으로 여성 호르몬 억제제 드실 필요는 없지만, 유방암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 이제 억제제를 예방적으로 복용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다른 분보다 여성 호르몬 레벨이 높진 않아요. 이 여성 호르몬 레벨에 모든 사람들이 여성 호르몬이 나오지만 이 여성 호르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내 체질인 거예요. 그런 유전적인 가계이고요. 질문에 대답이 되셨나요? 네. 아이스 염님, 네, 안녕하세요. 브레이즈 아랫부분, 와이어 닿는 부분에 작은 혹이 느껴지는데요. 보정 속옷이나 타이트한 속옷 착용 후 혹이 생기거나 유방 건강에 안 좋은 점이 생길 수 있나요? 보통 이렇게 닿는 부분에 뭐가 생기는 건요. 제가 아까 이제 유방 초음파 정상 소견 보여드렸는데, 이제 유방 조직 안에 생기는 것보다는 이렇게 피하 지방이나 피부 가까이에 생기는 표면에 있는 상피낭이라는 혹이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방외과보다는 외과 질환인데요. 상피낭이라는 거는 피부 휘하 지방층에 생기기 때문에 조금 만져지고요. 뭐가 있네, 피지처럼 자꾸 만지다 보면은 이게 염증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커져서 보통 꼭 수술해야 돼서 수술로 그러니까 피지랑 다르게 짜서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겨드랑이나 그렇게 와이어 닿는 부분, 또 엉덩이 부분, 자꾸 자극되는 부분, 땀나서 닿는 부분이면 이게 염증이 생기면 커져서 고름이 좀 생겨서 그때는 제거해야 되거든요, 수술로. 근데 자꾸 자극되는 부분이 아니면 건드리지 마시고 그대로 염증이 안 생기도록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유방 건강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우리 몸 어디나 생길 수 있는 보통 상피낭이라고 합니다. 네, 초코네일님, 작년에 유방암 초음파 검사 하셨다고 했는데 지방종이 몇 개 있다고 했는데 이건 괜찮나요? 아마 지방종은 우리 몸 어디든지 있는데 지방종은 아닐 것 같고요. 그냥 양성종양이라고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성종양 몇 개 있다고 들으셨는데 작년에 검사하셨어요? 그럼 1년 정도 되셨으면 검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모양이, 아까 보여드렸던 모양이 중요합니다. 괜찮은 모양은 2cm 정도로 좀 더 크다고 하더라도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유방암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건 임상소견도 중요하다는 거. 여기 전문의의 진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는 게 자가검진을 해서 피부의 변화, 모양의 변화, 그리고 만져지는 멍울이 있는 경우 여러분들이 알고 선생님 정말 똑똑한 환자분들도 있으세요. 3개월 전부터 만져졌는데 좀 커졌어요. 원래 색깔이 분비물이 괜찮았는데 색깔이 변했어요.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근데 여성분들이 자가검진 잘 안 하세요. 하셔도 잘 이제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하셔서 잘 모르시고, 그래서 목욕탕에서 새신사분들이 많이 발견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3분의 1은 본인이 발견해서 오시고 3분의 1은 목욕탕에서 새신사분들이, 왜냐하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자가검진 방법이 이 새신사분들이 이렇게 목욕탕에서 문지르는 방법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렇게 만져보다 병원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오시는 분들 꽤 되세요. 네, 잘 모르시는 게 당연하고요. 별게 없으시면 잘 모르시고 이게 정상이구나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제가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 10시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될 건데요. 그날 궁금하신 거 질문하셔도 되고요. 주제를 그래도 이렇게 정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 뵈려고 해요. 여성에게, 왜냐면 유방이라는 건 이제 제가 유방외과를 처음 외과를 이제 결심하게 되고 유방외과를 결정한 게, 외과 의사는 남녀를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성 유방외과 의사는 이제 모유 수유도 같이 경험해보고 여러 가지 유방의 변화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래도 좀 더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하신 점 편하게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제가 매번 미리 그날의 주제를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건강검진 하실 때 유방 초음파를 매년 하셔야 하는지, 네, 50대 초라고 남희경님 질문 주셨는데요. 네, 초음파는 이제 특별한 게 없으신다면, 제가 그 유방 초음파와 유방 촬영을 같이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초음파는 혹을 잘 보기 위해서 있는지 없는지, 혹의 모양이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유방 촬영은 우리가 초음파에서 안 나오는 석회화를 봐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유방 촬영은 특별한 게 계속 검사했는데 특별한 게 없으시다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하셔도 되고요. 초음파는 특별히 방사선 피해가 없기 때문에 건강검진 차원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PD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남성도 유방암 있습니다. 네, 뭐 교과서에는 1%라고 나왔는데 이제 임상적으로 느껴진 체감하는 거는 한 뭐 0.5%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성도 여성형 유방 있잖아요. 이제 호르몬 불균형에 의해서 남성도 원래 유방 조직이 거의 없는데, 네, 남성도 이제 유방 조직이 생겨서 오시는 경우 있고, 남성도 유방암 걸릴 수 있는데요. 물론 드물긴 하지만 여성 유방암과 다르지 않아요. 근데 제가 유방암의 고위험군, 아까 유방암 유전자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떨 때 고위험군이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고위험군은 유방암 유전자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어떨 때냐면 유방암이 35세 이전에 생긴 경우. 보통 제가 우리나라는 40대가 제일 많고 암은 점점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 젊은데 35세 이전에 30세, 33세에 유방암이 생긴 경우, 이런 분들은 유전자 검사의 대상이 되고요. 또 유방암이 생겼는데 양쪽에 같이 생긴 경우, 보통 그런 경우는 흔하진 않거든요. 양쪽에 같이 생긴 경우는 뭔가 강력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세 미만에 생긴 경우나, 또는 양쪽에 유방암이 같이 생긴 경우에 동시에, 또 마지막 이 질문하신 남자가 유방암일 경우, 이 세 가지는 흔한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세 가지 경우에는, 그리고 가족 중에 2명 이상, 이렇게 네 가지는 유방암 고위험군, 유방암 유전자 변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 유방암은 어떻게 진단하냐면 똑같아요. 물론 보통 남자분들은 더 자가검진 쉬우시잖아요. 유두 주변에 유방에 만져지는 게 없어야 되는데, 보통 유두 주변에 많이 생겨요. 유두 뒤쪽에 뭔가 멍울처럼 만져진다.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은 거의 99%는 여성형 유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만져보시는 겁니까? 지금 PD님? 대부분은 이렇게 멍울처럼 만져지는 거는 여성형 유방이 제일 많고요. 남성 유방암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안 만져지는 게 만져진다. 그러면 이제 병원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여기 잠깐 말씀드리면은, 여성형 유방은 보통 이제 수술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성형 유방은 일시적인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각이나 신장 쪽에 이제 질병이 있어서 그러면은, 근데 대부분 저절로 좋아지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고 지켜보는 질환입니다. 여성형 유방인 경우에. 근데 유방암, 남성도 유방암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뭔가 멍울이 만져진다. 그러면 병원 가셔서 초음파 검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수박이 조아님. 유방암도 급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유방암을 크게 4가지로 나누거든요. 이제 나누는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크게 4가지로 나누는데, 유방암 이제 호르몬 수용체라고 있어요. 여성 호르몬 때문에 이제 생긴다고 했고, 여성 호르몬 연관과 깊다고 했는데,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제 3가지를 기준으로 이 3가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4가지로 4가지 유방암을 나누는데,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3중 음성 유방암과 그다음에 헐투 양성인 유방암이 조금 공격성이 있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네. 유방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요. 진단된 지 얼마 안 돼서 전이된 경우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기수가 제일 중요해요.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는 빨리 치료하면 좋으십니다. 네. 3중 음성, 네, 좀 전에 말씀드린 짱지윤님, 3중 음성 유방암 환자는 재발률이 높은가요?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제
삼중 음성은 세 가지 이자가 다 없다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아까 제가 이제 모든 치료가 끝나면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그때 끝나면 여성 호르몬 억제제를 5년 또는 이제 요새는 고위험군에서 10년도 드시는데요. 여성 호르몬 억제제를 드시면은 재발률도 낮추고 이제 우리가 그 기간 동안 여성 호르몬 억제를 하니까 예후도 좀 좋아지는데요. 삼중 음성 환자는 여성 호르몬 억제제를 써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게 항암 치료 말고는 이제 주기적인 검사밖에 없어요. 물론 삼중 음성이 공격력이 있지만 재발률도 있고 이제 그 진행 속도도 빠르지만 모든 삼중 음성 암이 그렇진 않아요. 더 중요한 거는 기수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거듭 제가 강조하지만 초기에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아콩이님, 개화성 관증식증 1.2cm, 6개월 후 검사하니만 보통 말씀하셨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증식성 병변 중에 제일 좋은 게 사무선종이고요. 개화성 관증식증, 개화성이라는 게 꽃 모양, 꽃이 핀 모양이라고 이 다음 단계가 이제 비정형인데 비정형 전 단계고 이제 증식성문이 있는 건 맞아요. 개화성 관증식증이 있으면 유방암 위험이 두세 배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1.2cm인데 모양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선은 6개월 뭐 검사 보셔도 되고 증식성 병변이 있다 그러면 이게 커지던 안 커지던 그 유방암 위험이 높이는 건 맞아요. 이제 홍 모양과 이제 사이즈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저희 질문 좀 볼까요? 블루그린님, 초음파에서 모양이 튀어나오면 침흡인 검사로 무록으로 제거됐어요. 6개월 재검진. 통증이 있으면 무록이면은 보통은 무록은 검사를 안 하는데, 네. 무록성은 암은 아니고요. 무록같이 생겼지만 이렇게 약간 점액성 물질을, 점액성암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점액처럼 생긴 점액을 분비하는 암은 있지만 무록은 보통 모양이 좀 다르거든요. 무록은 보통 조기 검사 안 하고 그냥 지켜봅니다. 통증은 혹하고는 크게 직접적인 상관은 없으셔서요. 함몰 유두로 모유 수유 못한 경우 유방암 함률이 높으신가요? 물론 모유 수유한 경우에는 김숙숙님 질문하셨는데요. 유방암 위험이 낮아지지만 뭐 함몰 유두 때문에 또 모유 수유 못했다고 유방암 위험이 확 올라가진 않아요. 출산을 하신 거니까 그래도 출산도 유방암 위험을 낮춥니다. 네. 네, 이미숙님. 유방 검사 때 유선이 많다고 하셔서 초음파를 확인하라고 하시고 엑스레이는 그렇죠. 네,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과 딱 일치하는 내용인데요. 유선이 많다고 하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유방이 50%가 넘는 치밀 유방. 우리나라 여성분들 대부분 치밀 유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작은 혹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초음파로 항상 확인하시고 엑스레이는 그러니까 유방 촬영은 매년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두 번 1년 간격으로 봤는데 계속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다. 석회화도 없고 혹도 없고 초음파에서 깨끗하시다. 그럼 2년 간격으로 늘리셔도 되는데 다른 뭐 혹이나 석회화나 뭐가 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검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이제 질문 끝난 것 같고요. 오늘 1시간 동안 제가 오늘 유방암 검사를 주 내용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 질문도 많이 이제 받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여러분과 이렇게 바로 소통하면서 강의도 하고, 좋은 정보도 들려드리고, 그리고 질문도 받고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다음, 네. 2월은 이제 강의가 끝났고 3월 첫째 주 그리고 셋째 주 목요일 앞으로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목요일 10시에 여러분께 유방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반가웠고요. 네. 방송 참여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